탈북민이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국내 체류직인 이 탈북민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 해서 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탈북 이후에도 뭐 중국, 북한 국경과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간첩행위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던 유우성 씨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는 뭐 자신을 변호하던 민변 출신 여자 변호사와 결혼도 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좌우간 유우성 씨를 잡으려다가 국정원이 직원들이 몇 명 잡혔는데요. 일부는 그 유우성의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던 출입국 기록을 조작했다 이래가지고 국정원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 등도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좌우간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유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참 간첩 잡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뭐 동생이 했던 정언들도 번복되고 뭐 여러가지 증거 조작 시비에 말리면서 결국은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간첩이다 이랬다가 이제는 무죄가 되고 일부 유죄가 된 부분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무단이탈 탈북민, 북한이탈 탈북민 보호법 위반 혐의로 됐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지원금과 정착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탈북자로 인정받은 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중국계 조선족이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안 그러면 중국계 조선족이면서 북한에 가서 살았던 사람, 즉 중국인으로 돼 있으면서 살기는 북한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신분을 속여서 발급받은 여건으로 중국과 독일 등을 출입국했습니다. 그래서 여권법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좌우간 유우성 씨 한 명을 잡으려다가 국정원에서 이 위험한 일을 하던 직원들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수사를 하던 검사도 다쳤습니다. 참 유우성 씨 탁월한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간첩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중국 정부의 확인서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을까? 간첩 혐의로 한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의 북한에 사는 중국 교포, 그러니까 조선인이면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살기는 북한에 사는 이런 복잡한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한국에서 중국 정부로 보고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서를 떼달라고 하면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기록, 월경 기록 등을 떼달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떼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거듭되면서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검찰은 추가 기소를 했는데요. 추가 기소 내용이 유우성 씨는 6년 전 사건을 덮어씌운다 이러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과 공모해서 국내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일종의 환치기 같은 거죠. 풀어돈이라고 이래 부르는데 이 사업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13억인가를 이렇게 보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1심에서 이 혐의로도 벌금 1,000만 원이 또 선고되고 2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는 참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검찰이 다 달라들어도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우성 씨에 대해서 강제 퇴거를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당연히 강제 퇴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유우성 씨는 중국 국적자입니다. 그 사람이 북한에서 살았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의 중국 교포로 살은 조선족이다. 이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6.25 때라든지 그 이전에 중국에 가서 이미 중국 국적을 받았던 사람들이 일부가 조선족이 북한에 가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북한 동포에 비해서 중국어로 드나드는 것이 자유롭고 한국어로 드나드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많은 중국계 조선족들, 특히 북한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한국어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보를 수집해서 중국 공안에도 전달하고 북한의 보이부 같은 정보기관에도 전달하는 이중 삼중 스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고 저한테도 접촉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국 공안과도 연결 관계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때 이런 사람을 신고를 했는데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우성은 중국 국적자면서 탈북자로 속이고 정착자금 8,500만 원을 수령하고 탈북자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됐죠.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 조선족 같으면 서울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데요. 외국인이 어떻게 서울시 공무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요 북한으로 돈을 13억인가 이렇게 중개를 했으면요 이거 사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부분을요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여서 송금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렇게 송금하는 돈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정권에게 들어가서 정권을 바치는 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뭐 암암리에 봐줬다. 유성은 자기는 그냥 편의만 제공했다. 통장만 빌려줬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통장만 빌려주면서 이런 위험한 일을 가운데 끼어듭니까? 그것도 서울시 공무원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국, 북한에 다 걸친 중국계 조선족 유성 하나를 당하지 못해서 거기에 수사를 하다가 수사 과정에 진수가 정언이 번복되고 그러다가 이걸 갖다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은 월경 기록들을 조작한 것처럼 돼가지고 북한에 대한 월경 기록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구속되고 형을 실형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옷을 벗고 검사가 수사관이 지금 중징계를 받고 정말 진짜 한심하고 분노가 치는 일입니다. 정부는요 즉시 유성을 강제 추방하고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지 말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탈북민 지원금을 조선족이 받아서 챙기고 그리고 북한으로 13억인가 이래 돈을 보내도록 중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용납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가 동호인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야구장을 하나, 천안 야구장을 지었는데요. 뭐 리틀 야구단이나 시민 야구단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4년에 이제 부지를 선정했는데 국도 옆에 있는 이 부지가요. 처음에는 100만미터당 2만원대 하다가 2, 3만원, 3만원대 하다가 그 다음에 땅값이 2008년에는 25만원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보상가는 100만미터당 40만원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뭐 130, 40만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780억 예산으로 지은 이 야구장이 보면 그냥 그 벌판에 스탠트도 제대로 없이 스탠드도 그냥 땅만 밀어가지고 야구장이라고 허 벌판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540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 예고되면 과다한 보상이 땅값이 올라가면서 지급되는 과정에 토지 감정에 대한 비리는 없었느냐, 이런 부분이 천안 야구장 이후에 국민들이 분노하면서요 한마디로 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태원동에 이건희 회장 자택이 매년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상위권에 랭킹 되는데 올해는 156억으로 1위랍니다. 한 단독 필지로.
근데 이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산출될까? 그래서 단독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조사, 평가, 감정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정말 감정사 협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분들에게 윤리의식이 있는 것과 객관적일까? 또 잘못 감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처벌 조항은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돈에 있어서 뭐 이 토지 보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감정사들이 대상자하고 유착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이 정부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제도를 좀 굉장히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고무줄 감정평가나 한마디로 미리 짜고 지자체 단체장이나 뭐 지자체 의원이나 국회의원이 그 옆에다가 개발을 예고하고 자기 친인척이 그 옆에 뭐 안 그러면 남명의로 땅을 사놓고 그러면서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숱하게 올려버리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감정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마치 성령인 것처럼 그대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완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보완하는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라 크로스 감정을 반드시 하도록 해가지고 이 감정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벗어나는 감정, 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무리한 감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내고 있는 안 정도는 부족하고요. 이것은요, 앞으로도 그렇고 정부나 지자체나 또 공단을 조성하겠다거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토지 감정에 걸려서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 버리는 토지 수용에 그런 일로서는 도대체 이 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실 이런 것은 여태까지 전문가의 영역에 있어가 엄청난 돈에 대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누구도 터치 못하는 영역 비슷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 밝은 대로 끄집어내어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공시지가를 갖다가 다 하고 그냥 용도 변경이 되거나 개발로 예정이 되면 그 이전의 가격에서 몇 프로밖에 못 올린다라는 기준도 두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통제해가는 세부적인 법과 규칙을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에 대우조선에 대해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4조 2천억을 새로 붓는다. 근데 지금까지 부은 돈에다가 4조 2천억을 새로 부으면 7조 원이 넘게 됩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넣은 돈만 해도요. 부실 규모는 석 달 새 2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민영화해서 조기 매각하는 게 방법이다 그러는데 이렇게 부실한 회사를 누가 사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더 나아가서 뭐 무역보험공사 이런 기관들이요, 돈을 대는 부분에서 기준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난 정권과 정치인들이 대우조선이라는 부분을 주인 없는 회사로 마치 정치 실세들이 이런 회사에 수십 명을 내려보내서 한마디로 고액 연봉과 뭐 자동차와 사무실을 제공해서 회사를 거들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치인들 낙하산의 놀이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이 2000년대 중반에 10조 원 기업 가치를 가졌는데 이제는 1조 3천억입니다. 저는 부실한 대우조선에 더 이상 돈을 쏟아붓는데 반대를 합니다. 경제학에 매몰 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 날려버린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가 계속 돈을 더 넣게, 더 털어넣게 만들어서 끝없이 물리는 걸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몰 비용은 영어로 가장 좋은 말이 있습니다. 포가 잊지라고 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매몰 비용은 날렸다 생각하고 거기서 그만두는 게 상책입니다. 자, 정부의 국책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이런 형식으로 돈을 처음에 넣고 그리고 거기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장을 임명하고 그러면서 임원들을 임명하고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다 뜯어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공사 발주나부터 시작해서 수주부터 발주까지 전부가 비리로 연관되고 필요 없는 건설회사도 사들이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 돈은 그냥 다 빼먹고 날려버립니다. 자,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o big to pay. 영어로 too 뭐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거는 실패할 수가 없다. 금융위기 때 미국의 투자은행들이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큰 거는 다 살려줬고 작은 거 리만 브러더스나 이런 것만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런 건 뭐냐? 절대 크면 문 닫게 하지 않는다가 too big to pay입니다. 자, 이 대우조선요, 저는 문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왜 4조 2천억을 더 대줍니까? 더 넣어봤자요, 싹수가 노란 겁니다. 이 민영화 시키는 누가 살 사람 없습니다. 비도덕적이었고 경영이 불투명했고 국민의 세금을 그만큼 날려먹었으면 그 책임을 지고 문을 닫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 살려야 된다고요. 차라리 정부가 늘 돈으로 근로자들한테 명예퇴직, 퇴직 보상금을 주는 게 낫습니다. 이런 회사가 그런데 한두 개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